이번 동해안 산불은 발생 당시 그야말로 역대급 산불로 번져나갔습니다. 당연히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들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주 불길이 발생 다음날 오전 중 대부분 잡히면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모여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현장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성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성기석 기자. 이번 산불 정말 역대급이었잖아요. 진압 과정에서도 좀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좀 전해주실까요? 예, 벌써 산불이 발생한 지가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당시 최초의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화면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날 밤부터는 도내 고속도로에 연이은 소방차들의 행렬을 보고 또 한 번 감동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추산으로는 한 820대 정도의 소방차가 강원도를 찾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역대 지원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말로 하면 제주도만 제외하고 전국의 소방차들이 강원도로 모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소방청이 독립했다는 것이 한몫했습니다. 소방청은 이같이 큰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 시도 소방역을 한 지역으로 모아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 정부가 소방청을 42년 만에 독립청으로 만든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소방청은 산불이 발생한 직후에 1, 2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이날 밤 10시쯤에는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면서 전국의 소방력을 강원도로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번 산불이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는데 피해가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많은 산불과 재난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산불의 가장 큰 차이는 컨트롤 타워가 한 곳으로 집중됐다는 겁니다. 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장관이 당일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급파가 됐고요. 또 다음날 오전 중에는 이낙연 총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들의 방문도 잇따르면서 모든 전 국민적인 관심이 산불 피해 현장으로 몰렸고요. 또 가장 효율적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컨트롤 타워가 한 곳으로 집중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상황들은 충분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산불 피해 현장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이렇게 현 정부 들어 6번째 재난 지역 선포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피해 재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산불이 워낙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은 컨트롤 타워가 한 곳에 집중됐다는 점, 여기에 효율성을 다시 한번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산불 진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비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산불에서도 산불 진화 헬기의 위력은 어김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고성 산불의 경우에 1몰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바로 헬기는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급파된 전국의 소방차들이 산불 진화선을 구축을 하면서 산불이 인가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날 해가 뜬 직후에 산불 헬기가 45대가 급파가 되면서 산불을 진화를 했는데요. 당시 오전도 이른 오전 중에 주부를 잡으면서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많이 의아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큰 산불이 벌써 잡힐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의아해했었는데요. 당시에 산불 진화 헬기들이 40대가 넘는 산불 진화 헬기가 일시에 투입이 되면서 주부를 잡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산불 진화 헬기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최무순 지사가 국회를 찾아서 이번 산불 진화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국회가 산불 진화 헬기를 강원도가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로서는 현재 산불 진화 헬기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강원도가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피해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 기자도 현장 취재를 좀 자주 하시잖아요.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한 3주째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까지 참혹한 모습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까지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산정되는 중이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산불 피해에 대한 철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때문에 빠르게 철거 작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 현장에서는 빠르게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액수로만 한 350억 원 정도의 구호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현장의 그 피해 규모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CJ 힐러에서도 성금 모금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한 17억 원 정도가 모일 정도로 전국 각지에 성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구호품과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구호품에는 손편지 등 고사리톤들의 정성도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보는 사람들을 감동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산불은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나가야 할까요? 예, 매년 봄 건조해지면 강원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산불입니다. 건조한 날씨도 문제지만 워낙 강하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났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도가 이 같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 진화 헬기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국회 등에 관련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강원도가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입니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전국의 소방력이 강원도로 집중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가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방 공무원들은 모두 지방직이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다른 급여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소방직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 소방관들을 한 곳으로 큰 재난 때 모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